그 이제 문 대표랑 이제 저랑 이 김종인 대표가 와야만 김종인 박사밖에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 네. 막 탈당하고 난리 났을 때예요. 네. 근데 이제 문 대표 당의 중진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네. 그거 뭐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7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연말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근데 문 대표님 입장에서는 김 대표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중반에도 제가 두 분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대위를 가셨고, 비대위를 가시고도 사실은 선거 직전에도 한 2주 전 정도에 그 캠프에서 팽당하셨어요. 그때 이미. 이미? 예. 대선을 하기도 전에? 진작에? 네. 본인도 알고 있었고요, 팽당한 알고 줄? 계셨어요. 2주 전, 3주 전인가 4주 전쯤에 벌써 태도가 달라진 게 있었는데, 이 김 박사님이 4년 동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가정교사를 했어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을 만나서 경제 얘기, 정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 뻔히 알 텐데.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그것도 학생이 속은 거지. 질문이 없었대요. 그게 속은 거지. 가족도 없고, 뭐 큰 돈에 욕심 없으니까 부패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가끔 사람 하셨는데. 보는 진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네. 4년을 만났는데 매달. 그때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좋지 않은 상태구나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실 문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게 해드려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손을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깜찍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일주일인가 닷새 남겨놓고 박캠프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알았겠지. 마지막에. 아니야. 몰랐어. 그거는 전혀 몰랐고, 오케이를 한다고 대답 안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고 딱 거절하셨어요. 근데 했는데, 한 닷새인가 남겨놓고, 이제 판세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사실은 뭐, 박사님을 어떻게 모시려고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또 거기 넘어가셔서 마지막에 TV까지 나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도 못 보고 기도 얇아가지고. 딱 그 대통령의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전화가 없대요. 바보야, 바보. 바보야. 바보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선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제가 그 홍보위원장을 간 다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손 대표 같은 사람이 그런 판에 들어가서 일하기 힘들 텐데. 가실 때도 들어오실 때도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가기 전에도 상의했는데, 문 대표,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알지만, 될 수 있으면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정치에 하셨어요. 끼지 마라? 네, 하지 마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정치라는 게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이 정 가겠다면 할 수 없지만, 그 판에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계속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래서 되나요? 저는, 이분이 이 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이분이 아직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다가 이제 문 대표님하고 슬쩍 얘기를 한 거죠. 김 대표님을 우리가 이 상황에 모셔오면은 지금 이 판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문 대표님은 그 큰 눈이 더 커지면서 그분이 오실까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한 4, 5개월 걸렸어요. 안 오시겠다고. 정치 안 한다. 마지막에 참으로 어렵게 모셔왔고 1월 15일 날 이 넘겨주는 그 상황까지 저는 정말로 많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두 분이 남자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원래. 두 분이 직접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 연락을 하고 이 사람이 하는데 그 중간에서 자꾸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대로 뭐 문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쪽에서 이쪽대로 저쪽에 뭐 누구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나중에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분 확인하고 다시 아닙니다. 이분 확인하고 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시고 나서도 이제 문 대표님은 선대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 3일 정도 뒤에 비대위로 넘어가도록 한다. 그랬더니 벼랑간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종인 박사한테.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나중에 안 넘겨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넘겨주면서 둘이 손을 잡고 박수를 치고 하면서 그때 김종인 대표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오늘 이 문 대표를 보면서 일말의 감동도 느껴졌다. 총선 그때 했어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전권을 내려놓고 나한테 넘긴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다.
그랬었어요. 거기까지. 자기가 이렇다 했더니 이제 손혜원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저하고 다 박사님하고 둘이 얘기하지만 혼자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공개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팩트를 한번 때린 거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나는 이런 수모를 참으면서 내가 일당을 잃었다고 하니까 그 전후사정을 다 아는 손혜원이 우리 둘끼리는 알지만 그거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일단 살짝 때렸어요. 그 문 대표님은 참고 있는데 김종인 박사님 계속 이렇게 문 대표를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문 대표님이 그걸 받아서 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이 그렇죠. 문 대표님은요, 지난번에 제가 JTBC에 뭐 얘기해갖고 뭐 노인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해갖고 한번 네.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JTBC가 이제 인터뷰 갔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김종인 대표한테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노인네들은 안 바뀌어요 원래. 라고 논평했다가 난리가 났죠. 종편만 본다고. 예. 종편만 본다고. 그 노인네 종편만 봐요. 노인네가 뭐 바뀔 리가 있어요? 그때도 저한테는 한마디 안 하셨는데 문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무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같이 갈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김종인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우리 당 안에 친노나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한 두 사람이 별로 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소문이 나 있어 친문 성향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저더러 밥 먹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밥 먹자고 하면서 저한테 끝까지 김종인 박사하고 끈을 갖고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제가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 대표 쪽에서 사람들은 저한테 이 김종인 대표 화나게 하지 말고. 원래 처음에 오시고 온 분이니까. 네, 그렇게 했고 저는 지금도 김 박사님 존경해요. 누가 저를 어떻게 때리든지 간에. 그런데 저는 이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질문하면 그냥 웃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불신을 하는가. 처음에는 감동까지 했다고 그래놓고. 네. 그 얘기도 하셨어요. 여기다가 보면. 왜냐면 김종인 대표가 당도 하나 제대로. 저는 저 글을 보고 되게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린 게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당을 추스리지 못했던 사람이고 당 와해 직전까지 몰고 간 게 문 대표냐고요. 나간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 온갖 일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가 맨날 최고위 때마다 까고.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설득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것도 문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떤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문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 집에 찾아간 거? 예. 찾아갔죠. 찾아가서 뭐 했게요? 초인종을 눌렀죠. 네. 문 열었게요? 안 열었게요? 안 열었죠. 안 열었죠. 주머니에 사퇴한다는 이걸 갖고 갔대요. 프린트해서. 가서 만나면 내가 내려놓을게 네가 해라.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문을 안 열어줘서 안 주고 왔는데 아무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당도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했고 당 와해 직전까지. 그 순간에도 안철수 의원 말고 딴 사람들한테는 넘겨주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이 중에선 제일 믿을 수 있겠다 해서 내가 당신한테 당대표를 넘겨주고 그러면 사퇴를 하겠다라는 걸 들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줬는데 결국 지금 안철수 의원도 팽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 지금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김종인 대표를 싫어합니까? 저까지 같이 싫어하죠. 근데 저는 지금도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저는 끈이 있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김종인 대표한테. 마지막 순간까지 김 대표를 다 버리고 다 떠나더라도 그 옆에 마지막 남아있을 게 저하고 주진영만 남아있을 겁니다. 네, 청문회 때 화제가 됐던 주진영 씨. 주 박사도 사실 뭘 바라고 들어온 건 아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비례대표 줄 줄 알았어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 식으로 줬다면 김종인 대표가 안 줬다는 안 준 거예요? 거죠. 김종인 대표가 데려오지 않았나요? 처음에? 데려왔죠. 왜 그랬죠? 그 친구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성격이 강하니까?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피해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뭐 항상 그런 악역을 대기업에서 맡겼기 때문에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칼잡이 시키고 했죠. 그런데 뭐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셨지만 그 친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친구예요. 실력 있고. 근데 둘이만 남아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 박사님. 이런 말씀을 하셔도 김종인 대표가
SNS 잘 하지도 않고 파파이스는 더구나 안 볼 거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우리 당에 그 옆에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들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십니다. 뭐 제가 무슨 굳이 김 박사님한테 흠잡을 일을 한 건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도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당을 직전까지 와이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리고 뭐 이걸 추스리지 못했다? 근데 그 이분을 너는 누구도 찬성하지 않던 이분을 모셔왔잖아요. 문 대표가. 저는 하수인을 했고. 근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무슨 대권 욕심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분은 자기가 대중적인 그 지지도나 대중성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경제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대통령이 DJ 때부터래요. 그 이분이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지금 안종범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잘했거든요. 그때 많은 일들을 이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경제민주화를 지금 준비해 놓은 걸로 완성을 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박근혜까지도 다 이분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해놓고 되고 나선 다 배신을 때렸잖아요. 경제민주화를 잘할 사람이 반기문이라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이런 거죠. 지금 김 박사님 입장에서는 그 내각제를 해서 총리가 되면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총리가 되면? 그렇죠. 아, 대통령은 아니고 총리 욕심은 있어요? 총리 치는 거지, 대통령 아무나 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내면 니들이 경쟁해. 그럼 니들이 적당하면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내각제 만들어서 나 총리. 그거죠. 이분은 지금 그 계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뭐 정치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 내각제가 돼서 경제민주화를 총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하기 위해서 내가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대통령은 내가 찍는다는 거지. 욕심이 넘친 노욕 맞는데 그러면? 근데 거기 우리 당이 이미 30명 정도가 많이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하고는 그렇게 척을 지냐고. 문재인 쪽에서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힘을 빌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거든요. 정답! 근데 다른 사람들 4명은 다 이분이 도와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 의도도 알겠고 그런 이유도 알겠는데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실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 하는 페이스를 보면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문재인은 안 되고 지금도 당장 자기 당인데 자기 당의 후보는 냅두고 아직 정치 제대로 선언도 안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았다고 이 사람 괜찮다고 그랬다. 이 사람 괜찮다. 그렇죠. 너도 할 수 있어. 4명이에요 지금. 이걸 경쟁을 시켜서 나한테 한번 충성 경쟁을 해봐. 네. 이거죠. 본인에 대한 과대평가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보세요. 지금 이 개혁보수신당에서 30명이 나갔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도 탈당할 수 있다? 뭐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그림이나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하라는 거지. 왜 여기 앉아서 계속. 여기서 해야지 잘 유리하지.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입장에서는 이 당 안에서 하는 게 유리하지. 그렇지. 다른 날 그래야지 더 껄끄럽지. 그렇죠. 껄끄럽지. 그렇지만 그게 예의도 아니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예의 지키는 거 보셨어요? 근데 자기는 왜 예의를 안 지키면 남 보고 자기한테 예의를 안 지킨다고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김종인 박사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을 보면요. 우리 당 30명. 개보수 30명. 그리고 국당 30명. 내가 그 개보수 하지 말라고 장재훈한테 얘기했다고. 개자가 앞에 붙으면 개 살고 개 망고. 개는 다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개혁이라 장명 전문가인데 내가 바꾸라고 그랬다고. 개가 앞에 가면 뒤에 게 망가지니까 보수 개혁 신당에 해서 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못 바꾼 거야. 그래서 개보수가 됐잖아요. 지금. 아무튼 민주 30, 개보수 네. 30. 30, 네. 개보수 30, 민주 30. 그리고 우리 당의 30. 90명이에요. 네.
그럼 30명 나오면 우리가 적어줘요, 더.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겠지. 하겠는데 그렇게 사주처럼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보수가 기댈 언덕이 없어요. 아니, 물론, 개보수가 비빌 적이 없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내가 저거 가서 대빵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크게 착각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말빨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큼 전 국민한테 먹힌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리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안 따라간다고. 나가자 그러는데 안 따라간다고. 뒤에 없어. 네. 보세요. 지금 이 우리 당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 이름이 올라 있는 30명을 보면은 이 사람들 세 당 지금 30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문재인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네. 이럴 때 항상 이 당이 흔들렸거든요. 우리 당이. 네. 근데 우리 당이 지금 40%란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활동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군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저항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추 대표가 강단이 있어요. 추미애 대표가 이 박지원 대표의 천적이거든요. 너무 좋아,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남자 정치인들 대부분을 구워 삶아요. 점점 먹어요, 진짜. 진짜로. 다 점점 먹는데 추미애한테는 안 통해. 그래서 그렇게 추미애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네. DJ하고 얘기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밀릴 게 없거든요. 저는 추미애 대표랑 지난번에 그 워크숍 갔다 무등산을 같이 밤에 올라갔어요. 판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판사 됐고 이쁘고 똑똑한데 20대에 딱 버리고 나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보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 위에 상사가 제가 나가고 나서 2달 동안 술만 마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사가 너무 이뻐한 거야, 다들. 박지원 대표가 아무리 DJ를 팔아도 김홍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버지 얘기니까 하듯이 대행하죠. 추미애 대표는 정말 그 적자 중에 적자거든요. DJ한테는. 그러니까 뭐라고 꿀릴 게 없어.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지금 탄핵 정을 되돌아보시면 몇 번 욕먹었잖아요. 크게. 근데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만큼은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몇 번 이제 우리 추미애 대표도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뭐 누구한테 인사를 간다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정말 엉뚱한 저만큼이나 이상하게 엉뚱한 우리 표창원 의원이 탄핵을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썼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고 시끄럽고 막 이러는데 이제 최고위가 열린 거죠. 근데 최고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12월 2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딱 갔는데 너무 의연하게 추 대표가 딱 나가더니 그 쫙 가라앉은 경상도 목소리로 네. 우리는 조금 전 열린 최고위에서 12월 2일 날 우리 당이 탄핵을 하는 걸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적이 흐르는데 보통 때는 막 의원총회 하면 서로 얘기하겠다고 난리거든요.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조용히. 제가 국회의원 되고 처음으로 손들었어요. 국회 되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네. 제가 당에 들어온 이후로 최고의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두려울지 모르나 우리가 이 당론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 나가고 나서 그게 2일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얼마나 큰 갈채를 보낼지는 지지율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네. 쭉쭉 올라가고 있죠. 쭉쭉 올라가기 직전에 박지원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날 JTBC를 나간 거예요. 그랬죠. 버벅거리는. 그래서 이 허둥지둥 하던 거 있잖아요. 9일로 했다가 뭐 5일로 했다가 5일이라고 뭐 나중에 막 하다가 그 다음에 9일로 하고 거기서 꼬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가 저 미운 추미애가 그 결정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결정에
그 추미애 대표가 얼마나 결정적인 결단을 내렸는가를 볼 수 있고 여기에 1등 공신 누구죠? 표창원이죠. 표창원 의원한테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표창원 의원이 그 얘기를 썼을 때 자기는 탈당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밑에다가 제가 댓글 달았어요. 탈당할 때 동료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쩌려고 그런 무서운 카드를 던져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 하는 말이 저는 정치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도 던지려고 그랬대요. 그냥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당이 움직이지 않느냐는 거지. 근데 그날 이후로 우리 당이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30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30, 90배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거는 특히 이렇게 총수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부탁할 거는 이 상대가 그렇게 잔수로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찌르고 들어올 때는 맷집이 강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던지 아니면은 그냥 같이 찔러야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도 제가 오죽하면 제가 나섰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제가 추 대표 같은 분이 이제 해야죠. 계속 이렇게 해당 행위 하시면 안 되지요. 라는 말을 그냥 최고위에서 한번 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당 행위 하는 그런 얘기를 이 당의 후보가 되는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그 폄하를 하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비방을 하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왜 이분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 당도 가만히 있고 언론은 다 싸움하는 걸 좋아해요. 언론은 뭐든지 싸워야 좋아해요. 평화로우면 기사거리 없다고 맨날 한숨 쉬고 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자셨구나. 깜빡했어요. 김종인 대표가 자꾸 이러는데 손혜원 의원이 그 한계점을 넘어갈 때 끝장나겠네요.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는 김 대표님이 개헌 얘기할 수 있고 내각제 얘기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을 밟고 올라가려고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쵸? 자기 생각 갖고 자기 이론으로 나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카드는 맨날 문재인이어야 되냐고요. 자기 힘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언론에서 좋아하는 게 이분한테 얘기시키면 계속 문재인을 까거든요.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련 없어요. 나는 미련 없어요. 이 당에. 나는 그만두면 떠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정말 쓰러져가는 당을 이제 살려놨더니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딱 그랬어요. 박사님, 꼭 그렇게만 얘기하실 수 없는 게 박사님도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정치 인생 마감하셨는데 지금 야당 대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정점 찍으시지 않았습니까? 혼자만 뭔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문 대표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총선을 진두지휘하셨고 그래도 저는 지금도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웃으세요. 저는 사실 김종인 대표한테 제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입니다. 그때 저는 사실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당일날 아침까지 문자를 넣었어요. 정청래 공천 탈락이란 소문이 자꾸 나길래 박사님 정청래는 자르시면 안 됩니다. 정청래한테는 이 젊은이들의 아주 이 지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당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홍보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엉뚱하게 이 사람들 책임이 있어.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개헌 깃발 들고 저러는데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러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줄은 본인도 알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로는 그런 얘기들도 아주 유력한 그 정치평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문 대표가 선거 공약으로 이 개헌 공약을 4개 만들려는 작전이 아닌가.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천적이 추미애였듯이 김종인 전 대표의 천적은 사실은 손혜원 의원 아니에요. 저는 좋아합니다, 김 박사님. 아니, 조언을 계속 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죠. 제 말이 그거예요. 네.
좋아하는데 아니잖아. 아니요, 저는 김 박사님이 본인의 소신으로, 본인의 이론으로, 본인의 그 경제 능력과 정치 능력으로 저는 좋은 사람들하고 모아서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을 밟고 가지는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박사님을 어떻게 모시려고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또 거기 넘어가셔서 마지막에 그 TV까지 나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도 못 보고 기도 얇아가지고. 딱 그 대통령의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전화가 없대요. 이 바보야, 바보. 바보야. 바보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선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제가 그 홍보위원장을 간 다음에 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손 대표 같은 사람이 그런 판에 들어가서 일하기 힘들 텐데. 가실 때도 들어오실 때도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가기 전에도 상의했는데 문 대표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알지만 될 수 있으면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정치에 하셨어요. 끼지 마라. 네, 하지 마라. 근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치라는 게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본인이 정 가겠다면 할 수 없지만 그 판에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계속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래서 되냐. 저는, 예, 이분이 이 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이분이 아직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다가 이제 문 대표님하고 슬쩍 얘기를 한 거죠. 그, 김 대표님을 우리가 이 상황에 모셔오면은 지금 이 판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문 대표님이 그 큰 눈이 더 커지면서 그분이 오실까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한 4, 5개월 걸렸어요. 안 오시겠다고. 정치 안 한다. 마지막에 참으로 어렵게 모셔왔고 1월 15일 날 이 넘겨주는 그 상황까지 저는 정말로 많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두 분이 남자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원래. 두 분이 직접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 연락을 하고 이 사람이 하는데 그 중간에서 자꾸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대로 뭐 문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쪽에서 이쪽대로 저쪽에 뭐 누구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김종인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 우리 당 안에 그 친노나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한 두 사람이 별로 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소문이 나 있어 친문 성향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저더러 밥 먹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밥 먹자고 하면서 저한테 끝까지 김종인 박사하고 끈을 갖고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제가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 대표 쪽에서 사람들은 저한테 이 김종인 대표 화나게 하지 말고. 원래 처음에 오시고 온 분이니까. 네, 그렇게 했고 저는 지금도 김 박사님 존경해요. 누가 저를 어떻게 때리든지 간에. 그런데 저는 이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질문하면 그냥 웃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불신을 하는가. 처음에는 감동까지 했다 그러놓고. 네. 그 얘기도 하셨어요. 여기다가 보면. 왜냐면 김종인 대표가 당도 하나 제대로. 저는 저 글을 보고 되게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린 게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당을 추스리지 못했던 사람이고 당 와해 직전까지 몰고 간 게 문 대표냐고요. 나간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 온갖 일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가 맨날 최고위 때마다 까고.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는 그런데 그 안철수 의원을 설득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것도 문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문 대표께서 그 안철수 대표 집에 찾아간 거? 예. 찾아갔죠. 찾아가서 뭐 했게요? 초인종을 눌렀죠. 네. 문 열었게요? 안 열었게요? 안 열었죠. 안 열었죠. 주머니에 사퇴한다는 편지 이걸 갖고 갔대요. 프린트해서. 가서 만나면 내가 내려놓을게 네가 해라.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문을 안 열어줘서 안 주고 그 이제 문 대표랑 이제 저랑 이 김종인 대표가 와야만 김종인 박사밖에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 네. 막 탈당하고 난리 났을 때예요. 네. 근데 이제 문 대표 당의 중진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네. 그거 뭐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7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연말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근데 문 대표님 입장에서는 김 대표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중반에도 제가 두 분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대위를 가셨고
비대위를 가시고도 사실은 선거 직전에도 한 2주 전 정도에 그 캠프에서 팽당하셨어요. 그때 이미. 이미? 예. 대선을 하기도 전에? 진작에? 네. 본인도 알고 있었고요, 팽당한 알고 줄? 계셨어요. 2주 전, 3주 전인가 4주 전쯤에 벌써 태도가 달라진 게 있었는데, 김 박사님이 4년 동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가정교사를 했어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을 만나서 경제 얘기, 정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 뻔히 알 텐데.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그것도 학생이 속은 거지. 질문이 없었대요. 그게 속은 거지. 가족도 없고, 뭐 큰 돈에 욕심 없으니까 부패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가끔 사람 하셨는데. 물건이 진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네. 4년을 만났는데, 매달. 그때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좋지 않은 상태구나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실 문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게 해드려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손을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깜찍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일주일인가 닷새 남겨놓고 박 캠프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알았겠지. 마지막에. 눈치를 아니야. 몰라서. 그거는 전혀 몰랐고, 오케이를 한다고 대답 안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고 딱 거절하셨어요. 근데 했는데, 한 닷새인가 남겨놓고, 이제 판세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또 왔는데, 아무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기 얘기, 당도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했고, 당 와해 직전까지. 그 순간에도 그 안철수 의원 말고 딴 사람들한테는 넘겨주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이 중에선 제일 믿을 수 있겠다 해서 내가 당신한테 당대표를 넘겨주고 그러면 사퇴를 하겠다라는 걸 들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줬는데 결국 지금 안철수 의원도 팽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 지금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김종인 대표를 싫어합니까? 저까지 같이 싫어하죠. 근데 저는 지금도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저는 끈이 있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김종인 대표한테. 마지막 순간까지 김 대표를 다 버리고 다 떠나더라도 그 옆에 마지막 남아있을 게 저하고 주진영만 남아있을 겁니다. 네, 청문회 때 화제가 됐던 주진영 씨. 주 박사도 사실 뭘 바라고 들어온 건 아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비례대표 줄 줄 알았어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 식으로 줬다면 김종인 대표가 안 줬다는 안 준 거예요? 거죠. 김종인 대표가 데려오지 않았나요? 처음에? 데려왔죠. 왜 그랬죠? 그 친구가 그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성격이 강하니까?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피해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뭐 항상 그런 악역을 대기업에서 맡겼기 때문에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칼잡이 시키고 했죠. 그런데 뭐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셨지만 그 친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친구예요. 실력 있고. 근데 둘이만 남아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 박사님. 이런 말씀을 하셔도 김종인 대표가 SNS 잘 하지도 않고 파파이스는 더구나 안 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당에 옆에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들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십니다. 뭐 제가 무슨 굳이 김 박사님한테 흠잡을 일을 한 건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도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분 확인하고 다시 아닙니다. 이분 확인하고 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시고 나서도 이제 문 대표님은 선대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 3일 정도 뒤에 비대위로 넘어가도록 한다. 그랬더니 벼랑간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종인 박사한테.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나중에 안 넘겨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넘겨주면서 둘이 손을 잡고 박수를 치고 하면서 그때 김종인 대표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오늘 이 문 대표를 보면서 일말의 감동도 느껴졌다. 그런 말도 그때 했어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전권을 내려놓고 나한테 넘긴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다. 그랬었어요. 거기까지. 자기가 이렇다 했더니 이제 손혜원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하고 박사님하고 둘이 얘기하지만 혼자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공개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팩트를 한번 때린 거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나는 이런 수모를 참으면서 내가 일당을 잃었다고 하니까 그 전후사정을 다 아는 손혜원이 우리들끼리는 알지만 그거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일단 살짝 때렸어요. 문 대표님은 참고 있는데 김종인 박사님 계속 이렇게 문 대표를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문 대표님이 그걸 받아서 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이 그렇죠.
문 대표님은요, 지난번에 제가 JTBC에 뭐 얘기해갖고 뭐 노인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해갖고 한번 네.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 갔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김종인 대표한테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노인네들은 안 바뀌어요 원래. 라고 논평했다가 난리가 났죠. 종편만 본다고. 예. 종편만 본다고. 그 노인네 종편만 봐요. 노인네가 뭐 바뀔 리가 있어요? 그때도 저한테는 한마디 안 하셨는데 문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무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같이 갈 사람인데.